근데 제가 아까 부고관이 네. 몇 개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한 개의 관. 하나의 관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의 관이에요. 굉장히 가느다란 관이 고불고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요. 여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네. 확 번졌어요. 네. 그럼 그 속에서 섬유질이 모이겠죠. 네. 딱딱해지겠죠. 그럼 그 사이에 그 작은 관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아, 막힐 확률이 되게 높겠네요. 그렇죠. 오. 막힙니다.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은 누가 지나가시는 길이죠? 종자님. 정자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이죠. 정자님께서 못 지나갑니다. 막상 부었을 때는 당연히 못 지나갈 테고 약을 먹고 깔아앉으면 웬만하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복구되긴 해요. 네. 그렇지만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술을 먹으면서 계속 치료를 쭉쭉쭉쭉 길게 만들어 버렸을 때, 염증 기간을 길게 만들었을 때, 또는 염증 강도를 너무 강화시켰을 때, 그럴 때 그 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관염을 치료할 때 네.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부고환염을 치료할 때 제일 난점, 그러니까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부고환염을 앓는 나이대, 특히 젊은 사람들, 성병성 부고환염을 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가 네. 젊다 그랬죠. 네네. 젊은 사람들이 술 조절을 잘 못해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약을 체계적으로 먹어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똑바로 먹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많이 안 겪어본 세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약물 치료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약을 조금 먹어보면 좀 좋아진다 싶거든요. 그러면 약을 먹지 않거나 네. 또는 약을 먹는 중에 심지어 성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술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병을 제가 증명해주고 약을 쓰고 있는데도 성관계를 가진다거나 예, 피임도구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임도구를 쓰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막 고무줄을 3개씩 감아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2장 끼는 것도 아니고. 예. 2장을 껴서 고무줄을 다 뭐 5개쯤 하더라도 균이 넘어오려면 넘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고무줄을 뭐 하지 마세요. 근데 여튼 그렇게 무분별하게 치료 지침을 어기고 자기의 원래 생활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관계를 가졌을 때는 당연히 성병성 부고환염을 앓을 때 관계를 가지면 당연히 성병이 옮으니까 네. 여자친구나 또 성상남자에게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술을 드셨을 때는 염증이 낫질 않습니다. 아, 자, 그렇죠. 술을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몸은 술을 마신다고 염증이 생기지는 않아요. 물론 감염이 생길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술을 마신다고 어떤 특별한 감염이 확 생긴다거나 어떤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발생해 있는 상처나 발생해 있는 염증은 악화가 돼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고안에 지금 감염이 생겨서 염증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술을 마셔버리면 그게 확 부어버립니다. 염증이 굉장히 악화가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 면역 반응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선 면역 반응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은 섬유질로 둘러싸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어딘가 감염이 생겼다고 쳐요. 네. 제가 만약에 왼팔에 여기 이만한 종기가 생겼다고 칩시다. 네. 여기서 막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네. 면역 세포들과 그리고 뭐 세균들이 여기에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옆으로 쭉쭉쭉쭉 번져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얘를 막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몸에서 그걸 막는 게 뭐냐면 섬유질입니다. 섬유질들이 쭉 모여가지고 얘들 둘러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르고 고름을 빼내고 원인을 다 제거하고 항생제를 먹고 치료를 하고 나도 네. 이 조직은 굉장히 긴 시간 딱딱하게 유지됩니다. 왜? 얘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섬유질로 벽을 쳐놨거든요. 걔가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일부는 남습니다. 맞아, 우리 흉터 같은 거 생기듯이. 그렇죠. 네. 그렇죠. 절대 원래 원형으로 데려가지 않고 만지면 좀 딱딱한 느낌이 남죠. 남아있죠. 예. 예. 근데 제가 아까 부고환이 네. 몇 개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한 개의 관. 하나의 관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의 관이에요. 굉장히 가느다란 관이 고불고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요. 여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네. 확 번졌어요. 네. 그럼 그 속에서 섬유질이 모이겠죠. 네. 딱딱해지겠죠. 그럼 그 사이에 그 작은 관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아, 막힐 확률이 되게 높겠네요. 그렇죠. 오. 막힙니다.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은 누가 지나가시는 길이죠? 종자님. 정자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이죠. 정자님께서 못 지나갑니다.
막상 부었을 때는 당연히 못 지나갈 테고 약을 먹고 깔아앉으면 웬만하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복구되긴 해요. 네. 그렇지만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술을 먹으면서 계속 치료를 쭉쭉쭉쭉 길게 만들어 버렸을 때, 염증 기간을 길게 만들었을 때, 또는 염증 강도를 너무 강화시켰을 때, 그럴 때 그 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라내서 다시 이을 수 있나요? 그 부분만 잘라내서?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예, 노벨상도 타고 돈도 많이 버실 겁니다. 굉장히 가늘어서 그렇게 읽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부고관이 막히게 되면 물론 뭐 인공수정이 있기 때문에 고안에서 바로 정자세포를 채취해서 난자 안에 찔러 넣는 그런 방식의 시험과 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아이를 못 가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무정자증이 되는 거는 남자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 성병이든 아니든 여튼 세균성 부고환염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제발 술 드시지 말고 처방받은 약 제대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의 남성분들이 성병을 진단받았거나 또는 부고환염이 생겼다거나 어떤 성매개 감염이 됐을 때 그때 나오는 처방약은 제발 제때 드시고 제발 술을 드시지 마시라는 것. 그리고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이요. 네. 한 절반 이상이 간으로 해독이 돼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약물은 대부분 간으로 해독되거나 신장으로 해독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잘 계산해서 약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여튼 우리가 성병 관련해서 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들은 간으로 대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잖아요. 그럼 간은 이미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먹어 흡수한 음식도 해독해야 되고 다양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대사작용도 있고 플러스 치료제 우리가 먹은 간으로 대사해야 되는 그 항생제를 대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알코올 분해까지 맡긴다. 그러면 간 수치가 치솟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급성 간염까지 운이 나쁘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성매개 감염으로 약을 드실 때는 심지어 부고환염이 있든 없든 제발 부탁인데 술을 드시지 말아달라. 생활의 절제를 반드시 해달라. 그리고 성매개 감염이 증명이 됐다면 그게 다 나았을 때까지 다시 소변 검사를 다시 PCR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까지는 절대 성관계를 가지지 말아달라. 콘돔을 2개 끼든 3개 끼든 고무줄을 5개 채웠든 상관없이 제발 참을 땐 참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우 답답해. 제가 오죽 답답하면 진료실에서 답답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좀 나아졌어요. 10년 전에는 네. 와 진짜 말 안 듣는군요. 예 많아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 비율이 한 4분의 1좀 준 것 같아. 사람들이 착해졌어. 자기 몸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전보단 좀 나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 안에 막 이만한 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랑 많이 싸웠어요. 제가 또 화를 내면 또 못되게 화를 내잖아요.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자기도 이제 성깔이 있는 사람들은 덤비죠. 오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진짜 그래서 싸워가지고 우리 보지 말자고 얘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속상했던 물론 설득해서 다 낫게 만들었지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조절 못해서. 근데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제 몸을 위해서 약을 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환자분 몸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왜 내가 부탁해야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약을 먹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살다 보면 이런 균 저런 균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쓸 때는 술을 드시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쵸. 한 번쯤 좀 술 좀 참는 게, 그 김에 술 좀 참고 돈도 좀 아끼고 뭐 술 마셔봤자.